네,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입니다. 처서 지나고 말복 지나니까 매미 소리도 기운이 좀 빠져갑니다. 매미라는 이 곤충이 사실은 역학에서 보면은 양의 극치입니다. 가장 양을, 음과 양의 양을 상징하는 곤충이에요. 이 매미 소리가 약해졌다는 것은 한여름이 지났다는 겁니다. 사실 더위가 좀 많이, 한낮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처서 이전이나 말복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위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였지만 더위보다 더 큰, 날씨의 더위보다 더 큰 더위는 이 정부의 안보, 경제, 정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화병나게 하는, 가슴의 더위를, 이 불길을 끌 수 없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제 청해부대 소속 강감찬 함이 4,400톤이에요. 대잠, 대공, 대의 함 능력을 다 갖춘 일종의 전투함, 구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을 출발해서 아덴만 해역으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기뢰, 탐지, 부설 능력까지 갖추고 떠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요청, 파병 요청에 대한 협력이라는 홍보 하나도 안 하고 거의 지도새도 모르게 살짝 보냈습니다. 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다고 하면은 이 정부의 반미 정서를 지지하던 표가 떨어져 나갈까봐 살짝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문정인 특보가 미국 대사, 주미 대사 후보로 올라갔는데도 미국 정부가 먼저 언짢은 내색을 보여 우리 정부가 문정인 후보를 가능한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검토하고 있던 후보를 빼고 이수혁 후보를 지금 주미 대사로 보고 있다는 얘기에 이 정부에 무척이나 충성을 하는 야당 의원이 이것은 워싱턴의 외교농단이다 라고 방방 떴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국가가 이럴 수 있죠. 미국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국가는 자기의 국익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국가는 패권주의를, 어떤 국가든 관계없이 패권주의를 행사합니다. 그것이 패권의 힘입니다. 그럼 미국에 대해서 외마디를 한번 질러봤겠죠. 아니면 청와대가 들으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또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이 30년 국방 전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게 많은 분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방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외교를 제대로 모르는 분이라고 봅니다. 문정인 후보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워싱턴 외교농단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외교를 제대로 모르는 건데, 청해부대 강감찬 함이 출발했는데도 아덴만까지 가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정부가 파병을 한다면 그것은 조폭과 해군이 싸우는 거다. 여기에 조폭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빗대가 조폭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빗대가 하는 얘기인지 이란을 빗대가 하는 얘기인지, 이란을 빗대가 얘기한다 하면 이란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파병을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조폭은 미국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어쩔 거야? 이 문재인 정권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 미국이란 동맹국 앞에서 보십시오. 지금 김정은이 사흘이 멀다 이틀이 멀다 하고 미사일 날리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그까이 그 별거 아니야, 자위수단이야, 다른 나라도 그런 테스트 해보고 있어. 문 대통령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사실 김정은이 겁이 나서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미 호르무즈 파병은 된 겁니다. 해협에 파병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아덴만 수역에 해역에 가가지고 빙빙 그냥 소위 말하는 해적을 지키려고 이 배를 이 전투함을 보냈어요. 해적 지키는데 길에 탐지하는 시설과 기술과 인력이 필요합니까? 농부가 콩밭에 가거나 논두렁에 나갈 때 낫자루를 들고 나갈 때는 그것과 사람 찍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뭐하러 가는 거예요? 콩밭에 갈 때는 콩 자르러 가는 거고 논에 갈 때는 잡초 잘라주려고 가는 겁니다. 논두렁에 혹은 콩밭에 잡초 잘라주려고 가는 겁니다. 빈손을 안 가고 낫을 들고 갔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감찬 함 4,400톤이나 되는 구축함 내지 전투함에 대잠 이 함정 자체가 함선 자체가 함정이 아니고 함선이죠. 함정이라기는 너무 크죠. 대잠, 대공, 대함 능력을 다 갖춘 이런 함선을 보낼 때는 유사시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이 부르자마자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보내놓고 지금 하는 얘기가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은 안 된다. 배째라는 식으로 버텨야 된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미국 봐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방위비 5배 내라고 하는 게 이게 주한미군을 이용해가지고 돈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애국이 됩니까? 이 말이 트럼프를 설득시키는 말이 됩니까? 불행히도 이분은 자기가 무기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그리고 한때 노무현 대통령 때에 청와대에 국방 행정관으로도 일했습니다. 국방하고 외교는 달라요. 동맹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맹 포기하고 지금 당장 왜 트럼프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죠? 혹독하게 하고 있잖아요. 동맹국인 우리한테 눈길 하나 안 주고 김정은이 하고 있는 짓에 대해서 비판 안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너들은 동맹국으로서 동맹국답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동맹국다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김정은을 길들이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비건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특별보좌관인 비건까지 지금 러시아 대사로 보낼까? 미국 이거 백악관이 고민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핵 문제 이제 나스가 설칠 필요 없어. 비건 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러시아야. 러시아하고 중국이니까 너 러시아 전문가니까 비건이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러시아 가가지고 네 역량을 발휘해. 김정은은 이제 내 혼자 해도 돼. 네 밑에 애들 데리고 네가 데리고 다니던 애들 데리고 내가 직접 지시하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야. 김정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 남쪽 대한민국의 협력을 정부의 협력을 구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 이제 내가 김정은을 장악해서 김정은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죄송합니다. 조그마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날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편지까지 보냈잖아. 남북 간에 찢고 뽑고 싸우던
이제 설사 김정은이 남쪽으로 전쟁을 한다 손치더라도 나 남쪽 편 들어주면서 우리 돈 써가면서 무기 보내고 에? 병력 보내고 할 생각 없어. 저들 스스로가 원치 않는다 해서 이때까지 지켜오던 세계의 훈련이나 다 노했기 때문에 나 더 잘 된 거야. 우리 놈들이가 이때까지 했거든. 근데 나 더 이상 그거 할 생각 없어. 그래서 내가 김정은한테 얘기했어. 나도 사실은 우리 돈 들여가지고 우리 전력 보내면서 우리 병사들 보내면서 그거 훈련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이 원하는 대로 도상훈련만 취소 훈련만 한 거 아니야. 뭐 네가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이 네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 좀 한다 해도 내가 못 들은 척 해주지. 혹독하게 남쪽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겁니다. 근데 뭐 이분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라는 건 누구냐? 야당의 국방 전문가라는 국회의원입니다. 미국이 파병을 요구할 때는 공식적인 서한으로 우리에게 압박하는 외교문서 안 보낸다. 대충 눈치를 주면 이때까지 우리가 알아서 기있다. 박정희 때도 그랬고 월남 파병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파병 요청했다는 서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아직도 논란이 있다. 이라크 파병 때도 공식적인 서한이 없었는데 우리가 알아서 기있다. 이렇게 중견국이나 된 우리가 알아서 길 필요 없다. 그래요? 한번 제껴보죠. 그렇게 배짱 좋은 문 대통령도 제껴보지 못하고 결국 파병한 겁니다. 그럼 저보고 지금 파병이란 증거가 어딨냐고? 4,400톤 구축함, 대잠, 대공, 대함 능력을 다 갖춘 건데 길에 찾는 기술 시설까지 다 넣어가지고 300명을 보낼 때 아덴만 들랑거리는 아덴만 주변을 도는 해적을 죽이라고 해적 찾아라고 해적들 길에 부설 안 합니다. 이렇게 큰 함정을 보냈을 리가 없어요. 이분 얘기는 이 의원 얘기는 일본도 안 보내고 독일도 안 보냈는데 왜 우리만 보냈냐. 일본이 노했습니다. 일본이 노한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일본이 노한 이유는 안 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일본이야말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란을 붙들고 자기들의 석유 공급지로 그대로 유사시에는 이용하겠다. 그 이유도 있지만 중국이 이란을 너무나 철저히 이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거기에 발을 들여서 중국이 이란을 자기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는 만큼 일본도 그 틈새를 노려서 이란 장악력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란에 갔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일본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단순하게 옛날에 뭐 쿠웨이트나 이라크처럼 평화헌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내고 돈만 보내고 그냥 수색하고 구조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이젠 진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 병력을 보내겠다는 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무슨 5,000명, 500명, 참 1,000명, 500명, 사우디아라비아처럼 500명, 무슨 1,000명 이렇게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때를 기다려서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전력으로 제대로 된 병력으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우리의 전투력을 테스트 해보겠다. 이 계산하고 지금 안 보낸 겁니다. 독일 지금 이란과 핵 합의를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파병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란을 죽이는데 파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하고 사정이 전혀 달라요. 이 의원 얘기는 김종대 의원입니다. 이 의원 얘기는 아니 뭐 미국이 처음 요구하는 거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세컨다리 보이콧한 경제 제재한다고 할 때에 우리 보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고 세컨다리 보이콧을 걸 테니 한국도 이란하고 거래하지 마라 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 미국으로 코타를
미사일을 날리면서 가서 제발 한국은 예외로 해달라고 설득을 해서 됐죠. 그때의 한미관계하고 지금 한미관계하고 같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갖고 있던 관계, 이 정부가 미국과 이때까지 끌어온 관계 같아요? 달라진 게 없다고요.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엉망진창으로 한미관계를 만들어놨죠. 그러다가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문정부 호르무즈 파병한 겁니다. 뭐 국방부 장관을 자기가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뭐 검토 중이고 고민 중이라. 이미 보내놓고 무슨 검토 중이야. 안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이란이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는 제일 큰 국가니까 한국과 이란과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미국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미국의 전략이 뭐예요? 중동에서의 패권국으로 나서려고 하는 이란을 죽이고 미국의 동맹국들로 중동의 패권을 유지하도록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 석유를 수출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미국 석유 사가라는 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석유 사오는 목적으로 이란 지금 석유 수출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끌고 가겠다고 그 중단시킨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겠다고 한이란 간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더 큰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깨라는 얘기예요. 뭐 방위분담 5배로 하라니까 5배나 더 늘려가 하라니까 자유한국당도 한 푼도 못 내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잘됐다. 버티겠다고. 얼마나 버티는지 저 한번 볼 겁니다. 저 얘기는 우리가 길을 쓰면서 미국에 돈 주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한 푼도 안 주고도 버틸 만큼 우리가 외교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한미관계를 찰떡궁합으로 만들어놨어요. 한 푼도 안 내고 버티겠다고 그런 시금방진 얘기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나토 국가들한테도 전부 GNP의 2% 정도를 내라고 했어요. 지금 버팅기고 반대하고 있는 게 독일이나 몇몇 나라 프랑스들이지만 결국 2%는 아니라도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자적인 군대를 갖는 것보다는 그게 싸니까 더 나으니까. 독일 혼자서 러시아를 대응을 해요. 프랑스 혼자서 러시아를 대응해요. 독일을 대응해요. 영국을 대응해요. EU가 깨지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EU가 있기 때문에 나토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EU 우산이 아니면 나토라는 것도 제대로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도 하나, 안보도 하나라는 그 큰 우산을 쳐놨기 때문에 미국과 협조하는 한 어느 정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미관계를 이렇게 콩가루 집안처럼 만들어 놔놓고 뭐 지금 와서 이미 강감찬함을 보냈는 아덴만으로까지 보냈는 이 상황에서 아덴만까지만 가고 호르무즈는 가지 마라. 그거 가면 죽는다. 위험 있죠. 위험 부담 당연히 있죠. 근데 끝까지 버텨라. 아덴만에서 그냥 제끼고 있어라. 이론적으로 말됩니다. 트럼프가 뭐라 해도 노로 제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뭐라 해도 제낄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제낄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을 갖고 있고 제낄 수 있을 정도로 외교력과 정치력을 갖는다면은 한미동맹이 내일 당장 깨져도 괜찮아요. 중견국이기 때문에 노 해도 된다. 맞아요. 중견국이 세계 제1의 패권국에 노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한 번만 어퍼카트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김정은이 저 지랄을 하고 있는데 지랄이죠. 이틀이 멀다 하고 미사일 날리는데 진짜 한 10월달쯤 들어서 서해 5도에 정신없이 온갖 난리를 다 치면서 공기부양정 무슨 지금 3중 개발해놨다라는 지대지 전술
무기, 대구경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기저기 빵빵 날리면은 진짜 우리가 전쟁의 위협이라는 사태를 느끼고 있을 때에 지금과 같은 사태라면, 지금과 같은 한미관계라면 미국이 와서 적극적으로 큰일 났다, 이거 미국 없어, 한국 이렇게 되면 우리 큰일 나니까, 제가 볼 때는 당장 달려올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왜? 트럼프는 이미 한국보다는 북한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끌어들여가 이용할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에 노해도 미국이 전혀 요동을 안 하는 게, 한국을 잘라낼 경우에는 대신 대만을 끌고 가자는 겁니다. 그게 이미 미국과 일본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된 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 도와주는 나라 없는 나라 꼴이 될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배째라는 식으로 안 하고 버팅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요? 얼마나 버팅기지 보세요. 이미 아덴만으로 갔다면은 이거는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도 파병이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잘했어요. 문재인 정권 외교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강감찬 함 지금 보낸 거 아주 잘했어요. 다만 아덴만에만 있고 끝까지 버팅기를 한다면은 이건 진짜 미국에 뺨때기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필요시 가주는 것이, 가주기 위해서 대기하는 정도라도 이해가 돼야, 미국이 인정을 해야 최소한 뺨은 안 만들 겁니다. 국방에 대한 전문가 맞지만 외교에 대한 판단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국방은 우리만 지키면, 우리나라만 지키면 되지만 외교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제대로 해서 국방을 넘어선 경제, 정치, 안보까지를 다 지키는 힘을 발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